지금 가리 비료의 표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리, 칼리, 칼륨 등 여러 이름으로 같은 K 원소라도 엄밀히 따지면 조금씩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알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작 농민인 우리가 쓰는 비료 포장을 보면 가리라고 쓴 것이 많으니 손바닥 농부는 다른 사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야장창 이름을 씁니다. 어떤 고집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알아들으니 그렇게 쓰는 것이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나 가리라고 부르는 이것도 나중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화학회에서는 이미 원소 주기율표에서 K를 포타시움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식을 따른 거죠. 이미 외국산 비료는 거의 이렇게 표기되고 앞으로 우리 비료에도 그렇게 표기될 것입니다. 비료의 각 영양소별 하는 역할을 찾아보면 질소도 인산도 모두 역할을 작물의 뿌리, 줄기, 잎, 자람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데는 가리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영양소와 구별되는 정말 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리의 여러 역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열매 비대이서의 역할입니다. 고구마나 감자 등 땅속에 열리는 열매이든 수박이나 참외 등 덩굴 열매이든 고추, 가지, 토마토 등 줄기에 달리는 열매이든 사과, 복숭아, 자두 등 과수 열매이든 열매가 굵는 데는 첫째로 가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열매 속에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가 아닙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을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저장하는 열매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송 역할은 붕소도 하지만 붕소가 작은 용달업체라면 가리는 대형 운송업체입니다. 물론 이 열매 비대에도 질소도 세포가 커지는 데 관여하니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인산은 굵어진 열매 숙성에 관여하는 맛, 당도, 때깔에 영향을 미치니 또 관련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열매 비대는 이 가리 공급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비료의 여러 영양소의 역할 중 가리는 열매 비대의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작물 재배에서 가리 사용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쩌면 작물 재배에서 가리 사용량이 가장 높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농진청의 자료인 오이 성장별 영양소 흡수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리 흡수량이 가장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식 후 초기 한 달간은 질소 흡수량이 많지만 그 이후로는 가리나 칼슘 흡수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리가 더 필요한 고구마, 감자를 비롯한 사과, 복숭아, 배 같은 작물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의 열매 성숙에 인산이 필요하다고 바로 당시에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산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적어도 2-30일 전에 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가리는 질소 다음으로 빠르니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주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빨리 작물이 먹게 하려면 연면 시비인데 하루 만에 반 이상 흡수되어집니다. 또 다른 가리 역할을 얘기하면 가리는 식물 잎이 공변세포에 있으면서 기공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가뭄이나 장마, 고온과 저온 때 숨구멍을 조절하여 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작년 5월처럼 가뭄이 심할 때는 가리 살포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분 조절로 가뭄을 견디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작물에 가리가 부족할 때는 잎의 가장자리가 타고 연맥 사이에 황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과잉 증상은 따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토양에 가리를 과하게 살포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일단 토양에 과영양 현상이 일어나면 물론 가리와 같은 양이온인 마그네슘이나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그쪽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료의 영양소들도 양이온은 양이온끼리, 음이온은 음이온끼리 경쟁하는 것은 다른 동물 세계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영양소와 경합을 벌입니다.
암모니아 질소와도 당연히 경쟁을 하는데 질소 이동이 더 빠르니 이놈에게는 오히려 가리가 방해를 받으나 나머지 영양소보다는 이동이 빠르니 그놈들이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미량 요소는 흡수 소용이 덜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량 요소라 할 수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리 살포를 안 하면 큰일 나니 방법은 적정 살포입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필요시 연면시비라 할 수 있습니다. 비료의 여러 영양소 중 가리는 질소 다음으로 빠릅니다. 흡수도 또 땅속으로의 용탈도 질소 다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작물 재배가 끝나기 전에 모자랍니다. 미피로 준 지 한 달이 지나면 노지밭 같으면 가리 성분이 얼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질소와 함께 가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모종 심고 초기 성장에는 질소가 더 필요하니 초기 우피는 질소 양을, 후기 열매 비대기는 가리 양을 더 많이 시비합니다. 물론 질소와 가리 비는 작물마다 다르겠죠. 주는 양은 작물의 종류와 성장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초기 같으면 두 가지를 합쳐 한 숟갈 정도 줍니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여러 성분 중 가리의 역할과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작물 재배에서는 가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리 비료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소 비료를 제외하고는 어느 비료나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넣은 것이라기보다 제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리 비료들도 가리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비료는 없습니다. 각 비료마다 가리 함량도 다르지만 함께 있는 성분도 다릅니다. 모두 가리 성분이 들어있으니 아무거나 쳐도 작물이 가리 성분을 흡수는 하겠지만 함께 들이는 성분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가리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와 그 쓰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